상한 고기를 먹어도 배탈 나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시체를 먹는 청소동물, 그러니까 스캐빈저들은 사냥의 수고를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크지만요. 대신에 세균이나 균과 같은 각종 병원균 감염 방지를 위한 살균 시스템을 몸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동물은 웬만한 균에는 까딱도 하지 않는 체내 면역 기능은 물론이고요. 소독 기능이 탁월합니다.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은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다른 동물보다 현저히 높은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산으로 살균하는 거죠. 몸 안에 들어온 독성을 띤 균을 없애는 기능은 물론이고요. 몸 표면에 균이 퍼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외모를 갖춘 건 물론이거니와요. 균을 없애는 행동을 취합니다. 사체를 먹는 독수리 벌추어는 이글과는 서로 외모가 다르게 해요. 머리와 목 부분에 깃털이 벗겨져 있는 대머리가 많은데요. 대머리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요, 벌추어는 고개를 시체에 박고 뼈에 붙은 살점을 잡아당겨서 뜯어먹기 때문에요. 깃털이 더부룩하다면 이것저것 균이 묻어서 감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깃털이 없이 벗겨진 벌추어 대머리는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상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깃털이 없는 머리는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요. 또 피부가 햇빛에 바로 노출되니까요. 자외선에 살균되어서 소독도 됩니다. 미 대륙에 사는 벌추어는 다리에 직접 소변을 보는데요. 소변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미심쩍은 균을 씻어내는 속셈도 있습니다. 소변의 요산은 시체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다리에 묻었을 수도 있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또 더운 지역에서는 다리에 누운 소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도 낮추면서 땡볕에서 평원에 있는 벌추의 체온 조절도 됩니다. 이미 죽었다는 건 벌써 부패균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인데요. 사체에는 균과 세균과 해충이 우글대면서 분해되는 상태라서요. 주변 지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벌추는 이미 죽은 동물의 시체를 주로 먹고요. 상처 있거나 아파서 움직임이 시원찮은 동물을 공격해서 먹이로 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벌추나 까마귀 같은 청소동물이 사체를 먹어치우는 일은 질병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생태적 역할입니다. 이들은 무리지어서 시체를 먹는데요. 1kg 정도의 고기는 단 1분이면 모두 깨끗이 싹 먹어치우면서 주변을 깔끔히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살코기만 먹는 건 아닙니다. 산에 사는 수염수리는요,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독수리이기도 하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수염수리는 다른 독수리보다 식습관이 특이합니다. 고기를 먹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뼈를 먹습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뼈를 작은 조각으로 박살내서 부순 다음에 뼈 속의 골수를 먹습니다. 뼈를 잘 먹는 동물에는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강력한 턱으로 뼈를 부수고 강한 위산으로 뼈를 분해합니다. 뼈와 내장을 먹으면서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벌추어의 위는 산도가 엄청 높아서요. pH가 1 정도 됩니다. 강한 산성으로 균을 죽이니까요. 썩은 고기를 먹어도 안전합니다. 보툴리누스 독 같은 것도 사라지는데요. 보툴리누스 독은 산소 없는 곳에서 부패되어서 생성되면서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신경독인데요. 강력한 산으로 이 보툴리누스 독까지 중화시켜버립니다. 그뿐 아니라요. 돼지 콜레라나 악성 부스럼을 일으키는 탄저균 같은 것도 윗속에 들어가면 싹 부식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동물은 아주 심각하게 썩어버린 고기가 아니면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독이 심각한 상태나 너무 과식해서 위에 부담이 가면 토해내기도 합니다. 토해낸 고기에 포식자가 관심을 끄는 동안에 재빨리 몸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요, 새와 포유동물에서 종들마다 산성도의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작용과 살균작용을 하는 염산이 분비되고요. 이 강한 염산으로부터 위 벽을 보호하는 점액도 분비됩니다. 위산은 음식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고요. 식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악어를 보면요. 악어는 다른 동물보다 10배나 빠르게 위산을 빠르게 분배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뼈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건 다 먹어 삼킬 수 있습니다.
선택적 청소동물은요, 사냥을 일삼다가 어쩌다가 상처 입어 죽어가는 동물을 만나면 먹게 되는 동물인데요. 육식동물보다는 위산이 강산이지만요, 전적으로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보다는 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위산의 pH가 2 정도는 됩니다. 사람의 위는 잡식동물 위의 산도와 비슷한데요. 곤충을 주식으로 먹는 특수한 육식동물보다는 강산을 띠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은요, 동물 중에서 가장 약산성을 띠는 위산을 분비하는데요. 전장 발효 초식동물인 소나 양과 같은 반추동물은요, 말처럼 맹장과 대장에서, 그러니까 후장에서 발효하는 동물보다 동물 중에서 위가 가장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조사된 콜로부스 원숭이 위는 pH가 6에 가까운데요. 아프리카 숲에 사는 블랙 앤 화이트 색의 콜로부스 원숭이는요, 나뭇잎과 꽃이나 열매를 먹는 동물입니다. 이들은 육식을 안 하고요, 초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들의 위산을요, 썩은 고기를 먹는 청소동물과 비교하면요, 위의 pH가 1 정도 되는 청소동물에 비해서 산도가 수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산성을 띱니다. 이들을 또 일반적인 육식동물과 비교하면요, 수천 분의 1에 미치는 약산성입니다. 육식동물은 소화관이 짧은데요, 육식동물이 식물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먹긴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대부분의 식물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뼈와 내장을 먹기 때문에요, 단백질 분해를 위해서 위산이 강산을 띱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청소동물은요, 부패균을 강산으로 죽여서 감염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강산인 거죠. 포유동물은 물론이고요, 새들도요, 전적으로 초식성 먹이를 먹는 새하고요, 육식을 주로 먹는 새하고 비교해보면 위에서 위산의 산성도에 차이가 납니다. 도표에서 보여지는 초록색은요, 하와이 기러기, 흰기러기, 그리고 몸집 큰 물새들처럼 초식성 먹이를 취하는 새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위산이 약산성을 띱니다. 몸집 큰 뇌조하고요, 대부분의 앵무새도 주로 초식성 먹이를 먹는데요. 이러한 새들도 위산이 약산성을 보입니다. Public Library of Science의 2015년 7월에 보고된 사람 위산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사람 위의 산도는요, pH가 1.5에서 2.0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위산은 대부분의 동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위는요, 상당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요, 시체를 먹는 청소동물 수준에 육박할 정도의 산도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균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익혀서 먹는데요, 뜨거운 열로 기생충이나 세균을 죽일 수 있고요, 익힘으로써 양분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요, 거친 음식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요, 덜 씹어도 되고요, 그래서 턱이 차지할 뇌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서요, 두뇌가 더 발달할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